당신도 그렇습니까? 주말 저녁 무심코 열어본 SNS에 친구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카페에서, 술집에서, 여행지에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사진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혼자 방에 앉아 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나만 외로운 걸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몇백 개지만 막상 주말에 만날 사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있긴 있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날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바쁘다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결국 또 혼자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잠듭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심지어 아무도 찾아주지 않기에 더욱더 외롭고, 저절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난 실패한 인생인가?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잠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늘 또는 주말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걸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이곳은 당신의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히든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차 한 잔 마시듯 편안하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200년) 전 독일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대표작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합니다. 30세의 젊은 철학자가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학계는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스타 철학자는 헤겔이었습니다.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헤겔의 철학이 대학과 살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을 헤겔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몰려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강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동료 학자들은 그를 괴짜 취급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그의 원고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첫 번째 책은 너무 안 팔려서 출판사가 재고를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년 동안 밤낮으로 쓴 책이 헌책방에서 고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자신의 사상이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 고독을.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술이나 마시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 따위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정오가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간을 방해하지 못했으니까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리는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1850년대 사람들이 드디어 쇼펜하우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이 다시 출간되었고 이번에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의 사상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때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독자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는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캬, 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맞습니다. 외롭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나 자신을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진짜 당신입니까?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을 하고 친구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의 말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사가 하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야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삼켜야 하고 피곤한데도 한 잔 더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자식이어야 하고 형제자매 앞에서는 좋은 형, 좋은 동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으로는 언제 살아봤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이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도 되고, 입고 싶은 옷을 입어도 되고,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껏 해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당신 그대로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좋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밤새 수다 떨고 그런 시간들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건 결국 짐이 많다는 뜻이라고요. 술 사달라고 하는 친구,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 보증 서달라고 하는 친구,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는 친구, 위로해달라는 친구, 조언해달라는 친구.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시간은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진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친구들을 달래는 데 소모됩니다. 당신의 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정작 당신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의 꿈을 생각해 봤습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살아가다가 정작 나 자신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궁리하는데 온 힘을 쏟지만 지적인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고민한다. 핸드폰에 친구 이름이 꽉 차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지 아니면 풍요롭게 하는지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친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이 왕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독은 선택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고립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혼자가 되는 것. 이건 불행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기에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 이건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완전히 혼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몇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에 잠기면서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그저 시간 때우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대신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세요. 혼자 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기세요. 혼자 책을 읽으면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요. 에필로그 당신은 혼자일 때 빛난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교훈이 분명해집니다. 위대한 것은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혼자 작곡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글을 썼습니다. 그들 모두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 발견됩니다.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보입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초라해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수십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자기 자신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부유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찾던 행복, 당신이 원하던 평화, 당신이 갈망하던 자유,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바빴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느라. 이제 그만하세요. 잠깐 멈추세요. 조용히 앉으세요. 혼자가 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만나세요.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니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